세 번째 이슈도 진짜 너무 황당한 이슈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광복회와 이 정부의 갈등이 이 윤석열 정부의 너무 노골적인 이 친일 행위, 그 친일 인사들을 진짜 곳곳에 친일도 아니야. 이건 매일 순일 인사들을 곳곳에 앉혀갖고 나라의 역사관을 완전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막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심하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부가 결국은 독도도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포기는 아니더라도 진짜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일본하고 우리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자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얘네들 하는 짓이. 왜냐면 이 정부 들어갔고 독도에 대해서 엄청 무관심이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지만 서울 지하철에 있던 독도 모형들을 지금 다 치워버렸잖아. 다 치워버렸죠. 황당하지요. 이게 벌써 10년째 모형물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왜 치운 겁니까? 외국인들이 관광에 많아져가지고 그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미친 새끼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 놔둬야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게 해야지. 외국인 온다고 해서 독도 조형물을 치워버려? 그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도 모형물을요 다 언제 치웠냐면은 지난 5월달 6월달 그때 치운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설치하겠대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살아왔던 독도가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지금 사과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역사의식에 부응해줬다. 15일날 교통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독도 모형을 철거한 잠실, 안국, 광화문역 세 곳에는 새로운 독도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10월 25일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청, 이태원, 김포공항에 이미 세 개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리모델링 하겠대요. 리모델링. 그러면서 그 백호 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뭐라고 하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독도 모형의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하면서 결국은 다시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어요. 세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황당한 일인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니까 원스타일이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사실 이거만큼 황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해군은요 1년에 2번씩 독도 방어 훈련을 정례적으로 했어요. 정례적으로.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씩 뭘 했냐? 독도 방어 훈련을 2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해군 계획에 독도 훈련 자체가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입니까? 관련된 MBC 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새끼들인지 진짜. 자, 그런데 의심스러운 역사관 논란이 이제는 급기야 독도로까지 번지는 걸까요? 우리 해군은 매년 2차례씩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MBC 취재 결과 해군이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훈련은 고사하고 훈련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독도 방어 훈련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실시된 동해 영토수호 훈련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바꿔 수상함 16척, 항공기 11대의 특전사와 해병대가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독도 방어를 위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제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독도를 점령해버리면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독도를 점령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8월 중순이 다 됐는데도 훈련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훈련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이 나온 것도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독도 방어훈련이 8월이 지나 실시된 사례는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인 9월에, 2019년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보복 직후인 8월에 실시됐습니다. 이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 2012년 이후엔 대부분 상반기엔 6월, 하반기엔 12월에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상 독도방어 훈련이 치러지던 지난 6월,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그동안 4차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나마 기상불량 탓에 함정과 항공기 등 일부 전력이 매번 훈련에서 제외됐고 정상적으로 실시된 건 지난해 12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때조차 적의 독도 상륙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해병대와 특수전부대는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훈련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훈련 여부도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겨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미루는 것은 안보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주부터 UFS 연습이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이달 안에 훈련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군은 훈련 지침에 따라 참가 전력, 부대 운영, 기상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알까봐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갖고 4번을 아주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다 비공개로 했다는 거야. 비공개로. 억지로. 해병대 참여도 안 시키고. 그런데 이것도 기사가 나와서 문제가 됐어. 근데 지금 여러분 아까 MBC에 잠깐 나왔지만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훈련 하고 있죠. 이게 UFS 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UFS 훈련하기 때문에 독도 이 방어 훈련은 당분간 못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요걸 처먹으니까 오늘 그걸 실행했죠. 독도 방어 훈련을 오늘 UFS 연습에 묶어가지고 비공개로 오늘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뭐 항의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난 하는 짓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나마 저런 이거 한 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뭐 쇼건 뭐건 간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호한 워딩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내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 말이 나왔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 걸리니까 욕먹으니까 사실은 일정에서 어떤 거를 갑자기 넣어가지고 오늘 비공개로 최대한 축소해서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 의심이 돼.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아. 지하철에 있는 모형물 없어진 것도 국민들이 이게 뭐야 따지고 난리가 났고 독도 방어훈련 안 한단 말이야?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둘 다 이거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 가져오겠다는 거고 훈련도 오늘 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는 너무 황당한 게 그러면 이제 독도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뭡니까? 용산 전쟁 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거 치워버렸다는 거죠. 수상구에 넣어뒀대요. 수상권에 치워버렸대. 6월 달에. 전 이걸 보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조형물 없어진 것도 그렇고 전쟁 기념관에서 독도 철거된 것도 이게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때예요. 왜 그때 없어졌을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윤석열 정부가 친일 매국 정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진작에 없어던가. 왜 하필이면 금년도 5월 달 중순 이후 또 6월 달에 갑자기 철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추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조국 장관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5월 13일 날 독도에 갔어요. 독도에 가갖고 뭐 전격 방문, 국토수호 밝힌다 하면서 했다고. 그때 뭐 우리는 그렇게 주목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일본에서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애예요. 가미카와 요코라고 이 일본 현재 외무상인데 이 외무상이 아주 11년간 그러니까 일본 외무부는요 11년간 독도를 계속 지냈다고 지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미카미가 요번에 뭐라고 했냐? 이 기사가 난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챗 GPT로 번역한 거예요. 카미카와 외무상 영토를 단호히 지켜내겠다. 한국 야당 간부의 다케시마 상륙을 비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야당 간부 조국 얘기하는 겁니다.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카미카와 외무 대신은 비난하면서 영토를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검토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국 야당 조국 대표가 13일 시멘하현 다케시마에 상륙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미카와 외무대신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불법 점거에 기초한 어떠한 조치나 행위도 법적인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 아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일본 국회에서 이런 개소리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한 겁니까? 대한민국 지하철에 있었던 독도 조형물 지금 전쟁기념에 있던 독도 조형물 같은 거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일본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뭐 아니라고 할 말은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사건들을 이렇게 이 시기를 비열에 딱 보면은 그거밖에 없어 나는요. 단순해요 그냥. 일본인도 기분 나쁘시죠? 조국 저 개새끼 저 왜 가갖고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또 치워버릴게요.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독도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을까? 네? 뉴라이트 인사들은요 독도에 관심도 없거든요. 심지어 독도는 이영우 같은 새끼들, 반정족주의 그 책 이끌었던 이영우 같은 새끼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가 이제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주장하는 새끼 아닙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진짜로 이 새끼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짓을. 독도에 대해서 전혀 이것들은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관련 없이 누구나 당연히 이건 누가 생각해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하는 새끼가 있습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하철 철거했던 거 다시 가져오고 있는 거고 독도 수호 훈련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사물이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설 5개 이거 소개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사설 못하는 것들은 주말에 몰아서 여러분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갖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내일 또 불타는 금을 보내셔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방송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끝내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사무리에 광고 들어왔잖아요. 이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이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광고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어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 괜히 그런 거. 그냥 먹는 거,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이어트 식품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했는데 효과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먼저 해보겠다. 근데 이 다이어트 식품이 보니까 안에 들은 게 뭐 좋은 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 하겠는데, 우선은 그분 말씀이 이거는 그 단식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게 좋고,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는 방식이 있대요. 이 방식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밥 먹으면서 똑같이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는 거야. 저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물처럼 마시면 물처럼. 아침에 탄 다음에 물 안 마시고 저는 지금 계속 이거 타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한번 단식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루 굶었잖아요. 하루 굶고 한번 해봤어. 왜냐면 이분이 하루만 해도 체지방이 준다는 거예요. 하루 굶었으니까 몸무게는 줄 수 있는데 설마 체지방이 주겠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하고 오늘 아침에 병원 가갖고 이거 재고 왔어.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제 그 체지방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냐면 여러분, 최초 공개. 이게 제가 오늘 사무리 인바디 하고 온 겁니다. 제가 병원에 2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병원에서 인바디는 4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뭐 여기 보면은 날짜 나오죠? 8월 22일. 오늘 한 겁니다. 오늘 8월 22일. 여기 보이시죠? 검사 일시 8월 22일. 제 점수는 13점. 부끄럽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과체중.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 이거. 잠깐만. 이거를 지금 뭐 제가 체중이 12kg 빼야 돼요. 적정 체중이 75인데 제 몸무게는 지금 80 몇이라는 거야 지금. 88.9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80.8. 이 중요한 거는요, 맨 밑에요, 밑에. 여기 밑에가 중요한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재밌어요. 제가 언제 했냐면 8월 19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혈압약 타러 가는 날 검사를 하거든요. 그날 제가 몸무게가 88.9였어. 88.9였는데 오늘 하루하고 갔더니 몸무게가 이제 뭐 1.1kg 빠졌습니다. 근데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루 안 먹었으니까. 하루 안 먹어서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골격 근량이 0.2가 늘었고, 중요한 거는 체지방이 0.9가 빠졌어. 0.9가. 이거는 좀 놀랍죠. 0.9. 왜냐면 제가 이게 언제야? 2022년 7월 15일부터 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거든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은 체지방이 거의 안 빠졌어요. 7월 달에서 11월 달 동안 물론 몸무게도 안 빠졌지만 체지방은 거의 그대로 0.2% 빠졌죠. 여기 근데 여기는 몸무게가 늘었지만 체지방 빠졌고, 근데 또 몸무게가 줄었을 때도 체지방이 거의 안 빠져요. 0.5. 그리고 29.4에서 29.7로 체지방 0.2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0.5 빠지고, 지난번에 많이 빠졌어. 지난번 4월 달부터 4월 달에 29.1이었는데 지난 월요일날 갔을 때 0.9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건 왜 빠졌냐면 제가 너무 몸 관리를 못하고 안 빠지니까 지난 4개월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가 저녁에 방송 끝나면 맨날 뭐 먹으니까 먹지 말고 대신 야채
야채하고 이렇게 과일 이거 뭐죠? 토마토 방울토마토 해가지고 저한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7개를. 그래서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그 간식을 만들어 줘. 그럼 제가 저녁을 아예 안 먹어요. 저녁을 거의 저녁 늦게 안 먹고 이거 먹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운동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만에 체지방이 0.9가 빠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하루 만에 0.9가 빠졌어요, 체지방이.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황당한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어저께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일주일간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저께는 제가 금식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한데 제가 일주일간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걸 마시면서 지금 빠진 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찌는지 더 빠지는지를 제가 일주일간 여러분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루 단식하면서 이거 마신 걸로는 몸무게가 1.1kg 빠졌고 체지방이 0.9가 빠졌습니다. 체지방 0.9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노력해 봐서 몸무게가 진짜 빠졌다 하면은 좀 믿을만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한 이 경험을 위해서 일주일간 제 자신을 더 뭐지 이름이 뭐죠? 이름 모르겠어. 이거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한테 신뢰 있는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물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시청료와 여러분 월 세트키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23일인데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건물주의 눈치를 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요번 달 월세 123만 원을 건물주한테 갖다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과 그리고 올 월세특기 위원들 10,000원씩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에이스님 감사합니다.